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감창 관악 종합사회복지회관 어르신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된 역사교실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무엇이냐? 재미난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바둑. 바둑 좋아하세요? 저도 바둑을 좀 종종 두거든요. 바둑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사실 저희 아버지가 좀 바둑을 잘 두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바둑이 너무 중독성이 강하다고, 너는 공부나 해 하고서 저한테 바둑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바둑을 그렇게 많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를 알려주거나 저랑 같이 둬본 적은 없었죠.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내에서 특별활동으로 바둑을 처음 접해봤어요. 두는 법만 배웠죠. 그러다가 이 바둑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봤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군대에서 말년 병장 때 시간을 보낼 목적으로. 정말 시간 잘 가더라고요. 바둑 한 판 제대로 두면은 뭐 한 시간은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이 바둑이 정말 그런 점이 있어서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요즘도 뭐 이제 종종 바둑을 두기는 둬요. 자, 그런데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 바둑 때문에 사건, 사고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현대사회에서는 기원에서, 지금은 뭐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기원이라는 곳에서 내기 바둑 두다가 뭐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바둑 때문에 망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계로 왕이었죠. 계로 왕이 어디의 왕이었냐면은 백제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제의 계로왕은 왜 바둑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가? 한번 계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둑 때문에 망했겠죠. 자, 이 계로왕은 백제의 왕이었는데 대략 이제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서기 400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500년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죠. 서기 500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시기였죠. 근데 이 계로왕이 왕이 됐을 때 당시 백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었냐면은 그 전에, 계로왕보다 조금 더 전에 고구려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정말 유명한 왕입니다. 한국인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왕이죠.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이었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나타나서 엄청난 영토를 획득을 하면서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그 뒤를 이었던 왕이 누구였냐면은 그 유명한 장수왕이죠. 오래 살아서 장수왕.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오래 살았어요. 자, 그리고 장수왕은 아버지였던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서 어디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냐면은 바로 백제의 수도였던 한강 유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광개토대왕 시기,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시기에 계속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강 이북 지역의 땅을 사실상 고구려한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백제의 왕들은 다들 하나같이 이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잃어버린 옛 땅을 되찾겠다. 저 고구려를 몰아내고 잃어버린 옛 땅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계로왕도 그런 결심을 했던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로왕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성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든 한 건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성급했는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에 있어서 좀 실수가 생길 수 있겠죠. 성급하게 하는 일은 뭔가 좀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신하들하고 좀 사이가 많이 틀어지게 돼요. 신하들 입장에서는 좀 왕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데 좀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계로왕 입장에서는 좀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당시 왕과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나름의 그런 이제 트러블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있던 찰나에 계로왕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손님이 한 명 찾아와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고구려에서 내려왔던 도림이라는 승려였어요. 참고로 이 시대의 스님이라고 하면은 그 시대는요, 스님이 일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족이나 귀족 정도는 돼야지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 정도쯤 되면은
왕족이나 귀족이기 때문에 백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도 나름 또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로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도림이라는 스님이 고구려에서 온 스님이니까 나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자. 어쩌면은 고구려에 대한 그런 고급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지 않겠냐 하면서 도림이라는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도림이라는 스님이 또 승려다 보니까 종교인이잖아요, 그죠? 그때 계로왕이 뭔가 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있던 시점이라서 여러모로 이제 멘탈이 좀 많이 이제 무너진 상태였는데 이 도림이라는 스님이 계로왕의 그런 멘탈을 힐링을 잘해준 거예요. 정신치료를 굉장히 잘해준 거죠. 고민도 상담해주고 그러면서 쿵짝이 정말 잘 맞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계로왕이 이 도림이라는 스님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도림이라는 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스님, 근데 스님께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것 같은데 그렇게 박학다식한 분이시면은 혹시 바둑도 좀 둘 줄 아시나? 나 좀 바둑 좀 둘 줄 아는데. 그럴 때 이 도림이라는 스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앞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바둑하면은 또 잘합니다. 바둑 좀 할 줄 압니다. 저랑 한번 해보시죠. 하면서 도림이라는 스님이 계로왕하고 바둑을 두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딱 바둑을 두는데 정말 이 도림이 정말 바둑을 잘 뒀대요. 그래서 계로왕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게 이런저런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공유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고구려 출신이다 보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고구려 장수왕에 대한 험담이나 이런 것도 좀 늘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들으면 또 통쾌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게임이라는 게 그렇죠. 뭐 바둑도 그렇습니다. 진짜 바둑 둘 때 뭐 바둑만 두냐 계속 장기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노인정이라든가 뭐 공터에서 이런 거 두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정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걸 두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누군가 뭐 흉도 보고 뭐 험담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계로왕도 이 도림이란 스님한테 그런 이제 상담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림이란 스님도 바로 이 바둑을 두는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림이란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둑을 딱 두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전하, 제가 이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백제처럼 이렇게 크고 부강한 국가가 궁궐은 왜 그렇게 작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계로왕이 발끈하는 거죠. 뭐? 우리 궁궐이 작다고? 아니 스님,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요? 우리 궁궐이 작다니. 그랬더니 이제 도림이 뭐라고 하냐? 계로왕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전하께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얼마 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근데 그때 장수왕이 새로 지은 평양에 있는 궁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궁궐 크기에 비하면은 전하께서 갖고 계시는 궁궐은 뭐다?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이게 뭡니까? 그럴 땐 계로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끈하는 거죠. 뭐야, 장수왕이 그렇게 큰 궁궐을 갖고 있다고? 고구려 왕이 그러고 있다고? 안 되겠어. 나도 궁궐을 어떻게 해야지? 크게 지어야지. 하면서 바로 이제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도림이 백제의 힘을 계속 빼는 그런 토목공사들을 권유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계로왕이 여기에 넘어가서 휘둘리면서 그때마다 충동적으로 자꾸 이런저런 토목공사들을 벌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하들은 난리가 났어요. 왕이 자꾸 저런 행동을 하니까 뜯어 말리는 거죠.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계로왕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 이미 도림한테 따져 있었고 계로왕 입장에서는 신하들은 항상 자기가 하는 것에 반대나 하면서 잔소리나 늘어놓는 사람들. 그에 비해서 도림은 자신의 고민도 들어주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아는 이해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도림이 말하는 것은 들어서 손해볼 게 없다 라는 것이 바로 계로왕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로왕이 이런 식으로 삐딱선을 타면서 자꾸 토목공사를 일으키게 되자 알게 모르게 백제의 힘은 조금씩 약화되어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림이 짠 하고 사라집니다. 소리소문시에 사라졌어요. 사실 알고 봤더니 도림이 뭐였냐면은 고구려 장수왕이 보냈던 스파이였어요. 간첩이었다는 거죠. 일부러 가가지고 백제의 계로왕의 환심을 사면서 바둑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환심을 샀죠. 그러면서 백제의 힘을 빼놓는 공작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작 작업은 멋지게 들어맞게 되면서 백제는 국력이 약해졌고
더군다나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고구려는 바로 군대를 이끌고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의 계로왕은 이거를 막아내지 못한 채 결국 여기서 수도를 빼앗기고 계로왕은 포로로 붙잡혔다는 거죠. 또 계로왕이 포로로 붙잡혀서 어떤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냐면은 서울에 있는 아차산 있죠, 그죠? 그 아차산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했던 게 뭐였냐면은 계로왕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 동생이라는 설도 있는데 문조왕이 잔존 세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오늘날의 공주, 당시에는 웅진이라고 불렀죠. 웅진에다가 새로 수도를 정해서 백제가 간신히 연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백제는 한강 일대를 빼앗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는 한강 일대를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부과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계로왕이 단순히 뭐 바둑 하나만 가지고서 망했냐라고 하면은 꼭 바둑 하나만 가지고서 망한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계로왕이 망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신하들과의 반목, 갈등, 내분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이끌어 나가서 갈등과 내분을 봉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또 그쪽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계로왕이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바둑이라는 나름 또 이게 자극성 있는 게임으로 메꾸려고 했다는 것이 계로왕의 패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라고 하면은 바둑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교통사고가 나니까 차는 타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락이나 게임도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누군가하고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고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항상 과유불급이죠. 지나치게 여기에 몰입하고 빠지다 보면은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즐겁고 좋은 것도 어떻게 된다. 적당히 할 필요가 있다. 쾌락도 적당히 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계로왕과 바둑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